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 -1한 정세가 왜 중요한지, 왜 유가 하나로 시장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정유, 알루미늄, 해운, 건설, 전력, 방산까지 각 테마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수혜인지, 어디서부터는 해석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에너지 좋다, 해운 좋다, 방산 좋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테마 이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움직임이 테마 전체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구조 수혜주가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장에서는 오히려 흥구석유처럼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가 상승과 연결이 직관적이고 단타 자금이 가장 빨리 붙기 쉬운 종목이 먼저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협 긴장, 운임 상승, 유조선 리스크 같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HMM 같은 대형주부터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흥하해운처럼 테마 반응이 빠른 종목이 먼저 급등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 돈이 해운 쪽으로 붙고 있구나, 이 신호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루미늄도 같습니다.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공급 차질 이슈가 부각될 때 시장은 처음부터 복잡한 밸류체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조일알미늄처럼 알루미늄 테마와 연결이 쉽고 거래가 가볍고 반응이 빠른 종목부터 움직이면서 테마에 불씨를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산업이 이론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떤 종목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뉴스가 나온 뒤 테마 이름만 보고 늦게 따라 들어가다가 가장 위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에너지, 해운, 방산 같은 큰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튀는 종목, 실제 구조 수혜가 더 큰 종목, 이름 때문에 엮이지만 해석을 조심해야 하는 종목,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1한 정세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이건 거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커질수록 시장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건 군사적 승패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흔들릴지, 원유와 LNG 공급이 얼마나 불안정해질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뉴스 자체보다 그 전쟁이 에너지 공급망을 얼마나 흔드느냐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이 아직 세부 업종을 고르기보다 유가 자체, 에너지 가격 자체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수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외국인 수급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유 쪽입니다. 유가 상승이 현실화되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정유업의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전에서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은 테마 반응주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흥구석유처럼 유가 상승과 연결이 직관적이고 단타 자금이 빨리 붙는 종목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런 종목은 실적보다도 유가 급등 뉴스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종목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번째 층은 구조 수혜주입니다. 초기 흥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S-오일, SK이노베이션처럼 실제로 정유 사업을 하고 있고 유가와 정제마진 변화가 실적 기대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즉 정유 테마를 볼 때는 처음에는 흥구석유 같은 반응주가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구조 수혜주가 테마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식으로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유는 이번 이슈에서 분명히 빠르게 반응하는 테마이긴 하지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너무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면 결국 소비 둔화와 경기 위축이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는 가장 먼저 반응하지만 가장 먼저 식을 수도 있는 테마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이번 흐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쟁이면 유가만 생각하는데 이번 상황은 단순한 에너지 이슈를 넘어서 원자재 공급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알루미늄이 중요한 이유는 가격 상승의 배경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공급 차질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처럼 금융시장 해석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테마의 강도가 꽤 셉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 알루미늄 테마도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반응하는 종목은 조일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름과 사업 구조가 모두 알루미늄 테마와 연결되기 쉽고 거래량이 몰리면 탄력도 좋은 편이라 테마 자금이 가장 빨리 붙는 종목으로 자주 인식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마알미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알루미늄 호일과 소재 관련 이미지가 강해서 시장의 알루미늄 공급 이슈를 볼 때 같이 묻기 좋습니다. 다만 반응의 성격은 조일알미늄이 더 직접적인 테마 반응에 가깝고 사마알미늄은 조금 더 밸류체인 해석이 붙는 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남선알미늄은 이름 때문에 같이 묶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업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보면 순수 알루미늄 공급 쇼크 테마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어도 진짜 수혜의 순도로는 앞선 두 종목보다 낮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즉 알루미늄 테마는 조일알미늄이 가장 먼저 불씨를 만들고 사마알미늄이 그 다음 확산 구간에서 해석되며 남선알미늄은 이름 테마 성격이 더 강하다고 구분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그 다음은 해운입니다. 해운은 항상 뉴스 헤드라인이 가장 자극적입니다. 해협 긴장, 운임 급등, 선박 리스크 같은 표현이 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테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운은 운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연료비, 보험료, 우회비용, 운항 지연 비용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수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는 업종입니다. 이 테마 안에서도 시장은 대형 구조 수혜주보다 먼저 움직이는 종목부터 찾습니다. 그 대표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해운 테마가 붙을 때 가장 빠르게 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가볍고 해운과 연결이 직관적이고 단기 수급이 붙기 쉬워서 해운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하해운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운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흥하해운은 해운 업황의 본질적 수혜주라기보다 해운 테마 반응주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한 단계 더 깊게 보면 HMM이나 페노션 같은 종목으로 시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도 순수 유조선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수혜로 단정하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해운은 흥하해운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HMM이나 페노션이 따라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석 난도가 가장 높은 테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건설입니다. 건설은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반드시 다시 시장에 시선이 가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결국 파괴 이후 복구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에너지 인프라와 항만, 플랜트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건설 테마도 단순 건설이 아니라 플랜트와 재건, 인프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체로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종목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흥구석유나 흥하해운처럼 초기 헤드라인에 바로 급등하는 성격과는 다릅니다. 건설은 빠른 반응주라기보다 이후 흐름을 준비하는 중기 해석 테마라고 보는 쪽이 더 맞습니다. 즉 건설은 초기 속도는 느리지만 스토리가 길게 붙을 수 있는 쪽입니다. 그 다음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사실 이번 구조에서 가장 늦게 보이지만 가장 깊게 남을 수 있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유가와 LNG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전력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면 결국 시장과 정부는 이 에너지 구조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 정유나 단기 원자재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과 인프라가 중요해집니다. 이 흐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흥구석유처럼 헤드라인에 즉각 점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에너지 구조 변화가 장기화될수록 더 깊게 해석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전력은 초기 반응보다는 후반 구조 변화의 중심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방산은 이번 전쟁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테마지만 정유나 해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유는 유가에 반응하고 해운은 운임과 물류 리스크에 반응하지만 방산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뉴스 이벤트마다 반복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방산은 한 번 반응하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테마입니다. 여기서도 시장은 대장과 세부 종목을 나눠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종합방산 대장주로서 해석되고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정밀무기 쪽, 현대로템은 전차와 지상무기 쪽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다만 방사는 흥구석유나 흥하해운처럼 헤드라인 직후 가장 먼저 폭발하는 초단기 반응주 느낌보다는 전쟁 뉴스가 반복될수록 계속 살아나는 지속형 테마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에너지 가격이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 정유에서 가장 빠른 반응이 나오고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가 확산되며 해운이 강한 뉴스 반응을 보이지만 해석은 가장 어렵고 건설과 전력은 그 이후 구조 변화로 이어지며 방사는 전쟁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살아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목 흐름만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시장의 체온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흥구석유, 흥하해운, 조일알미늄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기업이라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장 빨리 테마를 반영할 때 가장 먼저 돈이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반면 S-오일,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과 진짜 구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어떤 종목은 뉴스 직후 급등했다가 바로 꺾이고 어떤 종목은 천천히 가지만 더 오래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좋은 종목을 찾는 시장이 아니라 전쟁이 만든 돈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반응하고 어떤 종목이 나중에 구조적으로 따라오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시장입니다.